이성이 딱 나타나서 내가 이혼을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은 그 사람은 뇌 구조가 아예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사조사 때 굉장히 막 폭풍 눈물을 흘려요. 자기 너무 이 삶이 고통스럽다. 그게 연기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보통 얘기하는 게 부정행위의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관련해서 연달아서 거의 12월 달에 3건의 이혼 기각 판결이 났거든요. 물론 우리가 피고였죠. 우리가 이제 이혼 방어에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다 어려운 사건들이었는데, 변호사님,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무조건 기각되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소송 제기하지 않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소송을 하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도 그렇게 쉽게 뭔가 진행되지는 않아요. 어려웠던 이제 승소사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젊은 부부거든요. 꼬맹이들이 둘이 집에 있고 남편이 집을 나가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죠. 근데 집을 나갔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뭐 시비 걸어가지고 싸움을 유발한 다음에 너랑 못 살겠다 이러면서 이제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별거가 시작됐고 이혼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별거 기간이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부인이 이제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성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외도의 당사자니까 유책 배우자 청구로 기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게 그 피고 입장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사실은 외도라는 게 이혼 통보, 별거, 가출 이거 이전부터 있었는지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뭐라고 그랬어요? 유책 배우자의 원고들은 본인은 이미 다 파탄돼 있었고 그래서 내가 같이 살 수 없어서 집을 나온 거고 이 새로운 이성은 이혼과 상관없이 최근에 만난 거다. 그러니까 이 남자, 이 여자를 들먹이지 마라. 이런 전형적인 루틴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연애 때부터 하기 싫은 결혼을 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고 뭐 결혼 기간 내내 내가 너무 괴로웠다. 뭐 팔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다 끄집어 엄청 길어요. 막 소장 같은 게 막 자기 억울했다는 거야. 막 마치 누군가가 보면은 가사조사관이나 판사가 보면은 원고가 참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았겠구나. 끄떡끄떡 이런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사조사를 실시해서 실제로 두 부부를 만나보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피고 입장은 전혀 다르죠. 물론 평화롭게 사는 부부보다는 서로 티격태격하고 싸움도 하고 서로 쌍욕도 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결혼 기간이 10년 됐는데 예전에 막 7년 전에 카톡이 아직도 있어. 나 너무 신기해. 그런 게 나는 너무 신기하다. 아직도 캡처해서 전화했는 거 아니야? 아니 그 막 7년 전게 막 나와. 예전의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각을 시키고 그게 최근까지 쭉 이어져 왔다라는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사조사 때 이 원고들은요 굉장히 막 폭풍 눈물을 흘려요. 자기 너무 힘들다. 자기 너무 이 삶이 고통스럽다. 막 진짜 막 펑펑 울어. 그게 연기일까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주입하면서. 새로운 이성이 없었으면 그냥 원만한 가정이야. 뭐 티격태격 했지만 특별히 이혼할 사유가 없어. 근데 이성이 딱 나타나서 내가 이혼을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은 그 사람은 뇌 구조가 아예 바뀌어요. 내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자기가 불행하다고 정말로 그렇게 딱 탑재를 해요. 그래서 그걸 연기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진심이에요. 진짜로. 배우자랑은 그 얘기에 대해서 전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피고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아니 막 7, 8년 전에 이 일을 갖고서 물어주는데 변호사님 이거 집 나가기 한 달 전에 저랑 나눈 카톡이에요. 한번 봐주세요. 너무 사랑스럽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근데 판사님 입장에서는 집을 나간 배우자가 다시 돌아올 기미가 없고 본인의 의사가 확고하다고 하니 어떻게든 간에 원만하게 조금 조정을 두 분이서 해보시라 하는 취지로 조정기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막판에 가서 우리 의뢰인은 변호사님 지금은 이혼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판결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조정은 결렬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판결이 되기 전에 화해 권고 결정이 났어요. 화해 권고 결정은 이혼하고 재산분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났거든요. 되게 절망적이죠, 사실은. 화해 권고 결정은 판사가 생각하는 나름의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해준 건데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이 일을 하게 되면은 화해 권고 결정의 효력은 없어지고 그냥 판결로 바로 선고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화해 권고 결정 이 일을 했죠. 왜냐하면 이혼도 그렇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도 사실은 집이 딱 한 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이 한 채가 딱 공동명의였던 거예요. 뭐 집에 가액도 크지도 않고 대출 빼면 얼마 남지도 않아요. 현실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걸 딱 부동산을 나눠가지고 아이 둘 꼬맹이를 키우고 새로운 집을 얻고 이러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이 이 일을 해주십시오 하고 했어요. 근데 이 일을 하는데 내가 마음이 안 좋았죠. 그래서 내가 각종 가정법원에 있는 판사들한테 다 물어봐요.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죠. 조심스럽기 때문에 서로 모든 판사들이
화해공고 결정이 판사님이 그렇게 났으면 판결도 아마 이혼 쪽으로 나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했는데 선고가 됐는데 이혼 기각이 났어요. 판사 바뀌었나? 같은 판사입니다. 판사는 그때 화해공고 결정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부부 중 일방이 이혼 의사가 강하다고 하니 두 사람을 붙여놓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동의가 안 됐죠. 그럼 판결을 가니까 판결은 또 굉장히 또 엄격하잖아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걸 또 한 번 느낀 거예요. 그래서 판결문에는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원고가 느꼈을 고통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었으면은 배우자인 피고와 함께 상의를 하거나 갈등 해결에 대해서 노력을 해봤어야 되는데 너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어. 근데 하필 네가 어떤 여성과 만나고 있구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황상 예를 들어서 21년 초에 이 여성을 알게 됐는데 22년 중반이 되기 전에 집을 나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여성과 같이 있는 모습이 목격됐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는 하나 적시를 해준 거죠. 사실관계는 이런데 그 외에 다른 너의 유책들도 좀 있어.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거 마땅치 않아.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혼 기각을 시켰죠. 그래서 그거는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고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이런 소송을 하면서 원고의 입장, 이혼을 하고 싶은 유책 배우자의 입장에서 어찌됐건 간에 본인은 가정을 꾸리고 미성년 자녀를 배우자와 같이 양육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한 집에서 동거하고 이런 의무를 다 저버린 약속을 파기한 사람이에요.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단둘 부부도 아니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자기가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고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버리고 자기는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응당, 대가는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개소리 하지 말고 미안하지만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그래서 너와의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대신에 내가 이 모든 거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적어도 당신과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거주지나 금전적인 것에서 보장을 해주겠다. 자기가 포기할 건 명확하게 포기를 하면서 제안을 해야지. 나는 그냥 이 결혼의 피해자야 라고 하면서 취할 거 다 취하고 이런 태도들이 사실은 저는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뭔가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종결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태도들이 좀 어른스럽지 않나 싶어요. 오늘은 아무튼 그래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켜서 승소한 사례 1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내가 한 3개 얘기하려는데 지금 벌써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대요. 다음번에 to be continue.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